부산 시민공원에 나왔습니다. 부산 진구는 부산광역시 중앙에 있는 자치구로 서면은 부산 진구가 과거 동래군 서면이었던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조선 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서면은 부산 진구와 남구를 아우르는 넓은 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 서면이 부산부로 편입되고 현재는 서면이라는 지명은 사라졌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의 부산은 남쪽의 중구부터 북쪽의 동래까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시가지가 형성되었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중앙에 있던 서면은 시골이었고 북쪽의 동래는 남쪽의 중구와는 별도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5년 부산에 부산 전차가 개설되었습니다. 남쪽의 중구부터 북쪽의 동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노선으로 그 중앙에 서면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남쪽의 중구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북쪽의 동래에는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온천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온천을 오가는 중간 지점에 서면이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1968년 부산 전차는 폐산되었고 서면 중앙에 서면 로타리가 생기고 시계탑 철거와 함께 부산 지하철 1호선 공사로 서면 교차로가 들어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부산 시민공원은 지금은 한적하고 여유로운 곳이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애환이 많은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경마장, 공업지역, 군사기지로 사용되었고 해방 이후에는 미군의 군사기지로 사용됐던 곳입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반환되었고 2014년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공원이 개장되었습니다. 서면 로타리로 가보겠습니다. 서면 교차로로 왔습니다. 오늘날 서면이라고 불리우는 부산 진구 구전동 전포동 일대는 부산 최대의 도심이자 부산 시내 교통망의 중심지입니다. 서면이 부산 최대의 번화가가 된 것은 부산의 지리적 특성과도 일치합니다. 부산은 산이 많아서 산과 산 사이 좁은 평지를 따라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면이 아닌 선형으로 도시가 발달했습니다. 이 서면은 부산 중심부에 있으면서 선과 선이 만나는 지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까지 부산의 중심지였던 남쪽의 중구와 동구 일대에서 90년대 이후 서면이 중심으로 개발되었고 지금 현재는 지하철 더블역세권과 업무지구, 각종 학원가들이 즐비하고 있는 부산 최대의 도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부산 서면역의 상권은 앞에 보이는 중앙대로를 따라서 서쪽과 동쪽으로 나눠집니다. 서쪽은 시장과 저 멀리 보이는 롯데백화점 주변 상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동쪽은 젊음의 거리로 각종 상가와 외식업종들이 즐비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서면 교차로 지하에 있는 부산 서면역은 1, 2호선의 환승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은 곳입니다. 우선 동쪽에 있는 젊음의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서면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에 보이는 중앙대로는 가운데 버스 전용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양쪽으로 도로가 좁게 되어 있어요. 또 차가 많을 때는 교통이 굉장히 붐비는 곳입니다. 얼핏 딱 보면 느낌이 종로의 종각역 느낌이 나긴 하는데 거기보다는 도로가 좁고 종각은 더 넓죠. 근데 종각도 1960년대 말에 이 건물 강제적으로 도로를 넓힌 겁니다.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여기 서면은 도로가 넓혀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디스 태화에서 메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면역 상권 메인입니다. 어느 상권을 가도 메인은 보통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입으로 들어오면 판매 매장 위주로 되어 있고 안쪽으로 갈수록 외식 업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인길의 건물 시세는 평당 1억 1000에서 1억 중후반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하고 비교하면 신사동 세로숲길 그 정도 시세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임대 시세는 마찬가지로 10평 1층 기준으로 500만원에서 그 내외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보면 이 왼쪽에 공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평수가 65평 정도 돼요. 현재 임대가 나와 있습니다. 임대 시세는 월세가 370만원에 나와 있어요. 환산해 보면 10평 기준으로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그에 따라 이 안쪽에 보시면은 평수가 좀 작은 데는 이거보다 월세가 좀 비쌀 것이고 큰 데는 좀 싸게 되어 있습니다. 시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서면역 상권은 국내외 관광객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산 지역의 남포동이나 해운대, 광안리 그쪽하고는 다르게 관광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고 막상 오면은 특별하게 볼 건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갔던 그 광역 상권들과 마찬가지의 업종 구성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가도 이 메인 쪽은 똑같은 형태의 구성이 되어 있고 프랜차이즈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 지방을 내려와 보면 나름대로 개성 있는 그 상권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들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는 통일되게 똑같은 모습들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 앞에 보면은 산이 있어요. 저 산을 넘어가면 광안리예요. 그러니까 지도상 보면 동쪽으로 가는 거고 저기 터널을 지나가면 광안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부산이 보면 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산 사이에 이렇게 도시들이 있거든요. 근데 터널들이 많아요. 근데 터널이 옛날에 만들어진 형태인데 넓은 도로에서 차들이 갑자기 좁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한번 잘못 들어가면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저쪽으로 막혀 있는 거고 이 판매 매장 있는 데서 북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먹자골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2.5단계, 3단계 막 얘기 나올 때 전국적으로 상권이 어려웠잖아요. 이 서면역 상권도 마찬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사람이 다니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공실도 많이 나왔고 무권리나 원래 비싼 매장인데 싸게 나온 권리금도 있었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서면역 상권뿐만 아니라 그 전국적으로 모든 그 메인 상권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면역도 지금 권리금 시세가 이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투자하셨던 분들은 기회를 잡으신 건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구리시 영상 보시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메인 상권에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사실 그 말이 쉽지 그 상황에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쉽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모든 게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고 계신 분들께서 또 나중에 시간을 보면 그런 찬스가 왔을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서면역 상권도 아까 그 중앙대로를 기점으로 해서 서쪽은 아직도 공실이 좀 있고 또 썰렁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쪽 동쪽 쪽은 공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공실이 있고 위에는 일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1층 분위기는 많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 위쪽으로 들어가면 그 메인 먹자골목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 배대포 골목이에요. 그 배대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여기 배대포라는 고깃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깃집이 없어진 이후에 그냥 사람들이 쉽게 장소를 찾다 보니까 그냥 배대포로 많이 익숙해가지고 배대포 골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니면은 아시는 분이 좀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배대포 먹자골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곳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은 업종이고 평균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 초반이 많아요. 지금 시간은 5시 40분 정도 됐는데 저녁 늦게 오면은 젊은 친구들이 항상 많습니다. 제가 어제 여기 서면을
저녁 11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해서 숙소로 들어갔는데 여기 잠깐 가서 제가 돌아봤어요. 근데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부산은 현재 1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11시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뭐 일부 창가에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여기에 뭐 건물 시세나 임대 시세나 그 바깥쪽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예전에는 이쪽이 권리금이 상당히 비싼 곳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있고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이렇게 쭉쭉쭉 들어갑니다. 근데 저녁에 오면 방금 그 요쪽에 사람이 좀 많고 여기 삼거리 포차 있는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워낙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저 삼거리 포차 라인에도 지금 유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가 잘 들어오면 그쪽 라인이 또 활성화 될 거예요. 이쪽도 보면 이제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되어 있고, 네. 저쪽에서도 이렇게 갈라지고 막 들어갑니다. 이쪽은 예전부터 있었던 건물 형태의 그 좁은 골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에 조금씩 있으면서 일단 저쪽으로 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상권들을 다녀보면 저는 이 프랜차이즈보다는 개인 업종들의 그 외식 업종들을 가는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곳곳에 가보면 약간 메인에서 좀 벗어나 있고 좀 사이드에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분들은 뭐 장인 정신을 갖고 외식 업종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가게들이 지금은 공통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약간 피해가는 곳에 실력으로 승부하는 건데 메인 상권들은 워낙 임대료와 권리금이 비싸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로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기용하실 분들은 상권을 좋은 데를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상권에서도 자리를 좋은 데를 들어가야 됩니다.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뱀의 머리로 들어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A급 상권이 그 투자금이 안 되시면 B급 상권이라도 그 B급 상권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코너 자리를 프랜차이즈를 정해서 들어가시는 게 상대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인 상권들이 있는 곳은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 개설을 위한 직영점이나 또 그 일부 이제 자금 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브랜드빨로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건물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치가 좋은 곳은 어쨌든 임차원리가 꾸준하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성이 적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울에 있는 B급, C급 상권하고 지방에 있는 광역 상권 중에서 좋은데 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물론 투자 성향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가 좀 낫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건물 가격이 너무 올라와 있어요. 숨고르기를 좀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부 연예인들도 건물을 팔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다시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를 하고 좀 지켜보다가 또 좀 더 좋은 상권이나 입지로 아마 갈아타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임대료가 낮아 있어가지고 임대료를 받으면 대출 이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건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서울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서면역을 왔습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